안녕하십니까. 이문화학원 2020년도 고등학교 2학년 11월 모의고사 이번 영상에서는 35번부터 38번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5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려운 글이 아니더라고요. As far back as the 17th century 그러면은 뭐뭐까지 되돌아가 보면 17세기까지 되돌아가 보면 17세기까지 되돌아간다라는 거고요. 17세기는 연대로 따지면은 1600년대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600년대까지 되돌아가 보면 그러니까 요즘은 아닌가? 자, 머리카락은 가졌습니다. 특정한 영적인 중요성을 가졌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머리카락은 특별하게 영적인 중요성을 가졌다. 1600년대에 그랬다라는 거죠. 많은 아프리카 문화들은 봤습니다. 머리를 봤어요. 이거는 머리카락이 아니죠. 헤어가 머리카락이고 헤드는 머리통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를 뭐라고 봤냐면 Center of Control, Communication and Identity in the Body, 몸의 정체성, 그리고 의사소통, 그리고 통제의 중심, 중앙, 핵심, Center, Core로 바꿨을 수가 있겠죠. 머리가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많은 아프리카 문화들은 봤습니다. 자, 3번이요. Hair was regarded 그러면은 머리카락은 고려되었습니다. as 뭐라고 고려가 되었냐면 a source of power 힘의 원천이라고 고려가 되었습니다. 다 옛날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이 1600년대 17세기 옛날 얘기 하고 있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겠네요. 머리카락은 힘의 원천으로 고려되었습니다. 근데 뭐 하는 힘의 원천이냐면 개인들을 인격화할 수 있는 개인들을 인격화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보면서 저 사람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인격화를 해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 사람에게 인간적인 특성을 부여할 수 있는 힘의 원천으로 보여줬다. 그리고요, could be used 사용될 수도 있었습니다. for 뭐를 위해서요? 영적인 목적들 또는요, even to cast a spell을 하기 위해 사용될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자, 스펠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스펠링은 아시죠? 스펠링. 근데 스펠이 마법 주문을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스펠링만 알면 안 되고요. 스펠리 주문. 그리고 주문을 던지다 라는 게 영어적인 표현이죠. 한국적인 표현은 주문을 걸다. 마법의 주문을 걸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마법 주문을 걸기 위해 혹은 영적인 목적들을 위해 사용되어질 수도 있었었고 그 다음에 개인에게 인격화를 해줄 수 있었던 그러한 힘의 원천이라고 보여줬다. 되셨죠? 여러분들. 자, 뭐 그냥 내용적으로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를 한번 보자면은 furthermore, 게다가 what's more, 게다가 in addition, 게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6번에 보면은 for example 접속 부사가 보이실 겁니다. 근데 여기는 접속 부사가 지금 본문에는 없죠, 여러분들. 근데 학교 시험에서 조금 어렵게 내는 경우에는 접속 부사를 최소한 두 개가 있어야지 A에 들어갈 접속 부사, B에 들어갈 접속 부사를 1, 2, 3, 4, 5번 중에서 고르세요. 문제가 만들어지는데 하나밖에 없는 경우에는 의미상 맞는 곳에 이렇게 학교 시험에서는 접속 부사를 걸어서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없었던 곳에 만들어서 내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아프리카 문화들은 머리를 뭐뭐라고 봤습니다. 또 아프리카 문화에서는 머리카락을 힘의 원천이라고 봤습니다. 뭐를 뭐라고 봤습니다. 또 머리를 뭐라고 봤습니다. 좀 추가적으로는 요소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furthermore, what's more, in addition 이런 말이 학교 시험에 들어가면서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써두시고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되셨죠? 그래서 아프리카 문화에서는 머리를 이제 몸의 중심이라고 봤고 또 머리카락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라고도 봤다. 되셨죠? 4번이요. Since it rests on 여기서 it은요 hair 얘기 계속하는 거죠. 헤어 얘기 계속하는 겁니다. 머리카락이 놓여있기 때문에 몸의 가장 높은 지점에 놓여있기 때문에 선생님 rest는 휴식하다 아닌가요? 아니 그러면 머리카락이 몸 위에서 휴식하고 있냐? 그러니까 휴식하고 있다는 건 앉아있다, 놓여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머리카락이 몸의 제일 높은 곳에 놓여있기 때문에 머리카락 그 자체로 was a means였다. means 이거 의미 아니죠 제발 여러분들. 의미는요 meaning이라니까요. meaning 이게 의미고 means 이거는 단수 명사로서 의미 아니 수단이란 뜻이죠. 수단. 그래서 머리카락은 그 자체로 수단이었습니다. 그 머리카락은 셀 수 없는 거 아시죠?
수단이었습니다. 뭐 할 communicate with divine spirits 신적인 영혼들하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수단이었어요. And it was treated in ways 그리고 머리카락은 대접받았습니다. 대우받았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대우받았대요. 무슨 방법이냐면 that were thought to bring good luck or protect against evil 악에 대항하여 보호하거나 행운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방법으로 머리카락은 대접받았습니다. 되셨죠? 몸의 제일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신적 영혼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수단이었고 또 악마하고도 싸우고 행운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또 여겨졌다. 대접받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divine은요. 신적인 신, 우리가 믿는 신, God 있잖아요. God 이고요. 이거를 좀 바꿔 쓸 수 있는 말은 sacred, scared 아닙니다. sacred, 신적인, 그리고 holy, 이것도 신적인 이고요. 이런 유의어 등이 있으니까 알아두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이 전문가에 따르면 communication from the gods and the spirits 신들과 영혼들로부터의 대화는 was thought to pass through the hair to get to the soul. 그래서 그 대화는 was thought 믿어졌다 to pass through 한다고 전해진다고 뭐를 통해서 머리카락을 통해서 전해진다고요. 어디에 도달하기 위해 영혼의 한 인간의 영혼에 도달하기 위해 머리카락을 통해서 신과의 대화가 머리카락을 통해서 이제 일어났다. 그러니까 내 영혼과 신과의 대화는 머리카락을 통해서 전해졌다. 라고 믿어졌단 말입니다. 들었죠?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 was를 월로 쓰지 않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너무 간단한 거죠.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was 맞고요. 근데 그 당시 믿어졌대요. 그 당시에 전해진다고. 그러니까는 was thought 쓴 다음에 투부정사를 쓰게 되면 이 투부정사의 시제는 여기 앞에 있는 과거 동사를 따라가게 되는 거죠. 과거 그 당시에 믿어졌대요. 머리카락을 통해 전해진다고. 근데 to 부정사를 to have pp는 to 부정사의 과거형이죠. 여전히 능동이고요. 그러면 to have pp는 to 부정사랑 어떻게 다른 겁니까? 시제가 다른 거죠. 이 앞에 있는 동사보다 더 옛날이죠. 그러니까 대화는 믿어졌습니다. 머리카락을 통해 전해졌다고 이게 아니라 전해졌었다고 이 믿어지는 것보다 더 옛날에 그랬었다고 그래서 시제적으로 틀려버리기 때문에 여기서 was thought to pass through 이렇게 투부정사 그냥 형태로 쓰는 게 중요합니다. to have pp 쓰면 큰일 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좀 너무 어렵다, 이 부분이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영상을 멈추고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아무튼 머리카락이 이렇게 중요하고 아프리카 문화에서 그랬었다. 인 카메룬은 아프리카 나라 중에 하나죠. 여기서 예를 들자면 메디슨 맨 그러면 이제 약을 만드는 사람이 되겠죠. 이 사람들은 붙였습니다. 머리카락을 to the containers 용기에 붙였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용기 내서 이거 한번 해보자 이런 용기가 아니고 약물을 담는 통 얘기하는 거죠. 약물통 에다가 머리카락을 붙였대요. 무슨 용기냐면 that held their healing portions 그들의 치료약을 가지고 있는 용기. 그러니까는 약통이죠. 약통에다가 근데 머리카락을 붙였대요. 뭐 하기 위해서? protect the portion 그 치료약을 protect 보존하기 위해서 그리고 enhance their effectiveness 그 약물들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되셨죠? 그러니까 좋은 용도로 쓰기 위해서 물론 미신이겠지만 그 약통에다가 머리카락을 붙였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약물을 지키기 위해서지 반대말인 약물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스포일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역시 효과를 높이는 거지 효과를 낮추기 위해서 decrease 이렇게 쓰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뭔가의 효과, 효능은요 efficacy라는 말도 있으니까 이 단어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efficacy, effectiveness 다 똑같은 뜻입니다. 자, 주제문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머리카락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대신에 내용 위주의 학습이 필요하다. 머리카락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내용을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어요. 안 그리셔도 되겠습니다. 머리카락이 중요하다고요. 자, 쉬운 글이었고요. 다음에 36번으로 넘어갈게요.
36번은 조금 여러분들에게 애매모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크 그랜드 노벌테 뭐 이름이 이렇게 어렵냐? 아무튼 마크 이 사람은요 실험했습니다. 조사해봤습니다. The extent를요, 정도를요, 정도. 근데 그것에서 그 정도에서 직업들에 관한 정보가 흐르는 through weak versus는 vs죠. vs a vs b, a랑 b랑 결투하는 거죠. 그게 대잖아요. 자, 그래서 약한 그리고 강한 유대감 among a group of people, 사람들 사이에서 강한 유대감 대 약한 유대감을 통해서 흐르는 직업에 대한 정보의 정도를 조사해봤습니다. 타인은요 본드나 릴레이션십으로 바꿨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보를 어떻게 돼요? 정보 얻음. 정보는요 누구로부터 누군가로 이동이 되겠죠. 그런데 얘네 둘이 원래 잘 알고 있어. 그러면 유대감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상황에서는 둘이 잘 몰라. 그런데도 정보는 흘러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둘 관계에 유대감이, 즉 원래 알고 있던 정도가 높은 때랑 낮은 때랑 정보가 이렇게 흘러가는 이 정도가 어떤 차이가 있겠느냐. 과연 서로 잘 알고 있을 때, 유대감이 높을 때, 그러니까 가족끼리라던가 이때의 정보가 잘 흐를지, 아니면은 누군가 잘 모르는 사람에게서부터 얻은 정보, 이럴 때의 정보가 더 잘 흐르는지, 그것을 조사해봤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를 조사해봤다라는 거죠. 정보가 흘러가는 정도를 조사를 해봤다. 실험 구조네요. 자, 그는 찾아냈습니다. 오직 a sixth, 그렇게 하면 6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6분의 1의 직업이, 여기서 직업은요 직업의 정보였었으니까, 직업 정보였었으니까 직업보다는 정보 자체라고 보시는 것이 좀 더 맞아요, 여러분들. 이 글은요 직업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직업에 대한 정보였기 때문에 정보가 이 사람들 사이에서 흘러가는 정도, 약간 6분의 1 정도의 정도가 that came via the network, via는 through 뭐뭐를 통해서죠. 고등학교 2학년 이제 3학년 돼가고 있는데 via가 뭐뭐를 통해서 라는 뜻을 모르면은 단어 잘 못하시는 겁니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네트워크 관계성을, 이 관계망을 통해서 오게 되는 정보의 오직 6분의 1만이 누구에서부터 왔다? 강한 관계에서 왔습니다. 아, 그렇네요. 그럼 벌써 실험 결과를 이야기해주고 있죠. 이 둘이 강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어. 그럼 원래 평소에도 친해요. 그러면 이 어떤 특정한 정보가, 좋은 정보가 많이 온대요? 아니면 되게 적게만 온대요? 6분의 1이니까. 6분의 1. 6등분 했을 때 그 한 조각. 그러니까 되게 적은 정보만이 강한 유대감 사이에서 정보들이 흘러다닌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요. with 명사 분사 구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with 명사 분사 구문, 이거 구예요. 구, 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with 명사 분사, 여기서 동사 쓰여져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with 명사 나오고 동사가 아니라 구의 형태인 ing가 나오고 있죠. 현재 분사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with 명사, 그 다음에 동사가 아니라 구니까 또 분사가 쓰이고 있죠. with 명사 분사로 되어져 있는 뭐뭐 하는 명사와 함께. 자, the rest는요 휴식이 아닙니다. 그냥 a rest나 rest 이렇게 쓰여졌으면 휴식인데, 영어에서 the rest가 붙으면 그 나머지들이 되는 말이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나머지 정보들. 다시요. 6분의 1만큼에 해당하는 적은 정보가 강한 유대감일 때 흘러다녔고요. 그 나머지 정보의 양들, 즉 6분의 5나 해당하는 그 나머지 많은 정보들은 coming 왔습니다. via medium or weak ties, 약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혹은 매체에서 많은 정보가 왔습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은근히 더 많은 정보를 얻는다라는 겁니다. 잘 아는 사람에게서는 정보를 좀 조금 얻게 되는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 부모님 말을 잘 안 듣는 게 그거예요. 왠지 부모님이 하는 말은 그냥 뭐 중요도가 좀 낮게 보이잖아요. 근데 좀 잘 모르는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해주거나 정보를 알려주거나 조언을 해주면 되게 깊게 새기죠, 여러분들. 뭐 그렇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요. With more than a quarter, 4분의 1 정도가 coming via weak ties. 특정하게는 4분의 1 정도가 약한 유대감, 잘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이 정보가 오게 된다. 아무튼 관계성에 잡히셨죠. 잘 아는 사람에게서는 정보가 좀 잘 안 오고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서는 정보가 많이 나타난다 라는 거죠. 왜 그런지 이제 밑에 쓰여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ing 지금 써 있어야 돼요. 강한 유대감은 can be more homophilistic. 동족 친화적이다. 선생님 저 망했어요. 왜? 동족 친화적인 단어가 뭔 뜻인지 몰라요. 걱정 마. 나도 몰라. 선생님도 몰라. 그럼 어떻게 해요? 뒤에 읽어보면 다 나오지. 강한 유대감은 동족 친화적이래. 그게 뭐냐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은 are often those who are most like us. 우리랑 비슷한 사람들일 확률이 큽니다. 우리랑 비슷한 사람들. 그러니까 얘한테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음식도요. 얘가 내 친구다 보니까 맨날 우리 돈가스만 먹고 떡볶이 먹고 그런 거 좋아해. 그러니까 얘가 뭐 돈가스에 대해서 얘기해 주거나 떡볶이에 대해서 얘기해 주거나 그러면 별로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정보가 없죠. 나도 돈가스 잘 알고 떡볶이 어떤 게 맛있는지 잘 알고 그러니까. 노는 것도 비슷해 갖고 맨날 하는 게임도 비슷해요. 맨날 롤하고 뭐 그러니까는 얘가 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이미 나도 다 알고 있어요. 비슷하기 때문에 별로 정보가 도움될 게 없다. 동족 친화적이다라는 거죠. This means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친구랑 나랑 비슷하다라는 게 의미하는 것은 we might have information that is most relevant to us. 그들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친구, 이 강한 유대감의 안에 있는 그 대상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관련 있는 proper, appropriate로 바꿨을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But it also means that 하지만 그게 즉 여기서 25입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관련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 사실. 하지만 그것은 또 의미합니다. That it is information. 그것이 정보라는 것을. 여기서 이는 정보입니다. 정보는 정보라는 것을. 그것에게, 그 정보에게 we may already be exposed. 우리가 이미 노출되어져 있는. 원래는 뭐뭐에 노출되어지다는요 be exposed to를 쓰죠. 근데 to가 여기 관계대명사 앞으로 당겨져 간 거죠. 여기서 두두두두두두 이렇게 당겨져 간 거죠, 여러분들. 정보인데 그 정보에게 우리가 이미 노출되어져 있는 그러한 정보일 확률이 큽니다. 네가 알고 있는 거 이미 나도 알고 있어. 우린 친하기 때문에 강한 유대감을 평소에 형성하기 때문에. 근데 네가 알고 있는 걸 나도 알고 있어. 그쵸. 그래서 이미 그들이 가진 정보는 우리도 이미 노출되어진 정보일 확률이 크다라는 거죠. 이미 우리도 노출되어진. 그러니까 여기서 already가 상당히 중요한 단어인 겁니다. 여기서 반대말인 not이 쓰여져 있으면 틀린 거죠. In contrast 반면에 우리의 약한 관계성은요, often with people, 자, 사람들하고입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are more distant, both geographically and demographically. 지역적으로도 거리가 멀고 통계학적으로도 거리가 먼 사람들하고는 약한 유대감을 가지게 될 겁니다. 당연하죠,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in contrast 반면에가 나왔으니까 강한 유대감 가진 사람들 얘기가 끝났고 약한 유대감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weaker 쓰는 게 맞죠. stronger 쓰시면 안 됩니다. 지역적으로도 거리가 멀 것이며 통계학적으로도 멀 것입니다. 통계학적으로라는 것은요, 취향적으로, 나이 이런 아니면 성별적으로 이런 특성적으로 거리가 먼 사람들하고는 우리가 관계성이 좀 낮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죠. 자, their information, 그들이 가진 정보는 즉 이 약한 관계에서 얻어지는 정보.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자라면 남성이 조금 더 먼 거리가 있겠죠. 그래서 남자로부터 얻어지는 정보라든가 여러분들이 10대라면 선생님 같은 3, 40대 사람들은 조금 거리가 더 먼 사람들이겠죠. 이들로부터 얻어지는 정보는 되게 새로운 것일 확률이 되게 큽니다. 새롭고 흥미로워. intriguing. 이거 스펠링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물어보세요. 아니면 사전으로 찾아보셔도 되고요. intriguing. 흥미로울 수 있습니다. 약한 관계에서 얻어지는 정보가 나에게 되게 새롭고 흥미로울 수 있어요. 왜? 나랑 거리가 평소에 잘 먼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 몰라. 내가 잘 몰랐었던 거를 알려줄 확률이 크다라는 거죠. Even though we talk to these people less frequently, 이 사람들하고 잘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은 빈도로 얘기를 하지만 함에도 불구하고 we have so many weak ties, 우리는
굉장히 많은 이 약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so that 구문이죠. 너무 뭐뭐해서 that 뭐뭐하다. 여기 괄호로 안 묶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weak ties는요, they end up being a sizable source of information. 그러면은 꽤나 큰 정보의 원천이 결국 될 수도 있습니다. especially of information, 정보인데요. to which 그것에 대해서 we don't otherwise have access. 우리가 그렇지 않다라면 접근할 수 없는 그러한 정보를 그들이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죠. 자, 뭐 6번이 제일 어려운 문장이겠어요. 그러니까는 6번을 좀 신경을 써서 봤으면 좋겠고, otherwise는요, 여러분들 해석으로는 되게 쉬운 단어죠. 그렇지 않으면. 근데 이게 이해의 상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뭐에 대해서 그렇지 않으면 이냐면 약한 유대 관계를 많이 가지는 것이 없다면, 그쵸?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의 유대의 관계를 가지는 것이 없다면 우리가 접근하지 못했었을 정보, 그런 정보를 이 사람들이 가져다 줍니다. 되셨죠? 그래요.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여기 파란 색깔로 다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가까운 관계끼리, 즉 strong relationship, strong bond, 이런 사람들끼리는 새로운 정보가 있을 확률이 되게 적어요. 왜냐면 이미 나도 알고 있는 노출된 정보일 수 있으니까 강한 유대관계에서 오는 정보는 새롭지가 않다. 하지만 반대로 약한 관계끼리, 즉 별로 안 친한 사람들끼리, 하지만 그러한 관계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그들로부터 나에게 이로움이 되는 유익한 새로운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제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정보를 얻으려면 약한 관계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냥 이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까운 관계끼리는 새로운 정보가 적고 약한 관계끼리 새로운 정보를 더 많이 준다. 끝.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자, 37번으로 갈게요. 37번이요. 얘도 크게 어렵나? 이거 좀 이거 고등학교 2학년이라면 좀 뭔 소리야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When we think of culture, 우리가 문화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첫 번째로 인간 문화를 생각해 봅니다. Of our culture, 우리의 문화를 떠올려 봅니다. 여러분들 문화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우리가 가진 문화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현재 인간들이 누리고 있는 우리 문화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We think of computers, airplanes, fashions, teams, pop stars 뭐 등등 뭐 스포츠도 있겠고요. 컴퓨터나 비행기나 요새 입고 다니는 패션이나 노래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떠올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화라는 것은 현 시대의 문화인 겁니다. 현재의. 그래서 present 이런 말도 있고요. contemporary가 좀 더 어려운 말일 것 같아요. contemporary 동시대의, 현재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문화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현재 문화를 떠올릴 확률이 큽니다. 이런 것들이 현재 문화죠. 뭐 옛날 것처럼 탈춤 뭐 이런 거 떠올리겠어요? 고무신 뭐 이런 거 떠올리는 사람 별로 없죠. 여러분들 뭐 무슨 또 뭐도 있을까요? 마차 뭐 이런 거 떠올리는 사람 없겠죠. 옛날 거잖아. 가마 뭐 이런 거 떠올리는 사람 없잖아요. For most of human culture history, 대부분의 인간의 문화 역사에 대해서 none of these things, 이러한 것들 중에 아무것도 원래 존재하지 않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these things는요, 여기 앞에 나왔었던 이 현대 문명 얘기하는 거죠. 현대 문화.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대부분의 인간 역사 동안에, 인간 문화 역사 동안에. 여러분들 인간이 요새도 살고 있지만은 최초 인간이 언제 나왔습니까? 뭐 막 몇십억 년 전 이때 나오지 않았나요? 그래서 지금까지 진화해 온 거 아닙니까? 몇십억 년 전에 있으면서 막 사냥하고 채집하고 동굴 속에 살면서 이러다가 농사도 짓고 그 다음에 가족도 이루고 문명이 꽃피고 산업화 막 이런 게 일어나고 그러다가 지금에 일어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쵸? 근데 생각해보면 비행기 만들어지거나 이 가요가 만들어지고 악기가 만들어지고 이런 게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인류의 역사는 이렇게나 오래됐는데 이런 것들이 언제 나온 거예요? 엄청 최근에 나온 거 아닙니까? 엄청 최근에요? 그러니까 통틀어서 인간의 역사, 인간의 문화 역사를 다 통틀어서 봤을 때에는 거의 대부분의 시기에서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그쵸? 뭐 한 지금 최신 인류 역사상의 한 1000분의 1 정도 되려나?
전체 기간으로 잡았을 때 현재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편안하게 집에서 살고 그런 게 전체 역사상으로 봤을 때 1000분의 1 이거보다 더 되지 않나요? 한 10,000분의 1 정도 되지 않나? 그렇지 않나요? 그럼 9,999는요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은 채로 살았겠죠. 비행기도 없었을 거고 가요도 없을 거고 옷도 패션이라는 게 있었을 겁니까? 대부분의 인간의 역사상으로 문화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았었다. 오랜 기간 인간 문화는 단순했었던 것이다. 이렇게 비행기 있고 뭐 컴퓨터 있고 이랬었던 것이 아니라요. 컴퓨터가 1900 몇십 40년대 개발됐나? 그러면서 상용화된 게 80년대예요, 여러분들. 80년 중후반, 90년대부터 보급이 됐고요. 얼마 안 됐다라는 거죠, 컴퓨터 같은 것도요. 뭐 스마트폰도 20년 됐나요? 자, 400,000 years,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no human culture had a tool with moving parts. 어떠한 인간 역사도 도구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움직이는 부분이 있는 도구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문화는 오랜 시간 동안 단순했었다라는 거죠. 자, well into 20th century, 20세기, 즉 1900년대에 들어서조차도 1900년조차도요. 1900년이면 조선시대인가요? 조선시대 맞나? 아니네? 아닌가? 자, 아무튼요. 1900년도 되게 나쁘지 않은 시기죠. 그러니까 최신이라고 보죠, 우리가. 근데 1901년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서 사람들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마차 타고 다니고 그랬죠. 다양한 인간, foraging cultures, 이 괄호 안 치셨으면 좋겠고요. 다양한 인간의 최신 문화들은 유지했었습니다. 도구들을. 돌이나 나무나 뼈로 된 도구들을 아직도 유지하면서 살고 있었대요. 20세기, 그러니까 1900년대에 들어서조차도 많은 사람들이 이 복잡한 컴퓨터나 뭐 비행기 이런 건 꿈도 못 꾸고요. 그때까지조차도 인간의 도구들은 단순했다. 문화들은요. 자, 그러면서 이제 글이 조금 분기가 일어나고요. 글이 내용이 좀 꺾이는데요. 다른 방향으로. We may pity. pity는요, 가여워하다, 동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유의어 좀 찾아보시고요. 자, 우리는 가여워합니다. 인간의 헌터 게더러스를 가여워할 수 있습니다. 헌터 게더러는 채집꾼들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선조들 동굴에 살면서 이렇게 채집 수렵을 했었던 그 사람들을 가여워할 수도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Their stuck simplicity. 그들의 꽉 낀 빠져나갈 수 없는 단순함에 대해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 사람들이 왜 단순함에 꽉 끼어 있다라고 여기서 표현을 하죠? 그 사람들은 채집을 하기 위해서 뭐 기껏해야 돌도끼 정도 만들고 동물들의 가죽을 벗겨서 옷을 만들고 그렇게 되게 단순한 삶을 살았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뭐 컴퓨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나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었으니까요. 생각조차도 못했을 거고요. 그래서 되게 단순하게 살았을 텐데 그 상황을 우리는 가요할 수도 있습니다. 가엽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we be making a mistake. 우리는 실수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단순하게 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잡함인 complexity, sophistication 이런 단어가 여기 쓰여져 있으면 안 되겠죠. 어떤 복잡함이나 이 정교함, 복잡함 이런 거는 요새 우리 문화에 해당하는 이야기지 그 당시 헌터 게더러스에게는 그들의 문화는 좀 단순함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무시하고 동정하고 가용할 수 있는데 그건 실수다. 그들을 가여워하는 거는 우리가 너무 자만하는 거다. They had extensive knowledge. 그들은 광범위한 지식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knew 알고 있었어요. 깊은 비밀을요. 땅에 대한 그리고 생물들의 생명체에 대한 비밀도 알고 있었고 광활한 지식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당시에 컴퓨터를 만들지 못하고 자동차를 만들지 못하고 팝송, 가요를 만들지는 못했었지만 그렇다고 무시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맨날 동물 잡아먹고 과일 따먹고 동굴 속에서 살고 이럴 것 같았지만 그들은 그 당시에 나름대로 엄청난 문화를 그 당시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땅이나 생명체들에 대해서 동물들에 대해서 많은 비밀들을 알고 있었고 광활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풍부하고 리월딩 어떤 그 보상을 주는 그러니까 좋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we know so. 우리는 그렇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so는 앞에 내용을 받아주는 거죠. 그렇다라는 것이 뭡니까? 그들이 뭐 그냥 단순한 삶을 사는 게 아니고 되게 만족한 풍부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when their ways were threatened, 그들의 삶이 위협되었을 때 they fought to hold on to them to the death. 그들은 싸웠어요. to hold on to them. 그 여기서 them은 ways가 되는 거거든요. 그 방법들이 되는 거거든요. their ways. 여기서 ways는 뭡니까? 그들의 삶의 방식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hold on to, 유지하다, retain, maintain 하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뭐 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싸웠습니다. 목숨 걸고 싸웠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선생님, 헌터게더러 라면은 이거 되게 옛날 사람들인데 이 뭔 내용이에요? 이럴 수 있는데요. 지금에도 숲 같은 데 가보면, 막 아마존 같은 데 가보면 부족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부족을 이뤄서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물론 지금이 2020년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마존 같은 데 가보면은 아직도 원시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죠. 이들은요, 아직도 뭐 자동차나 컴퓨터 이런 것들은 멀리 하면서 채집을 하고 동물을 잡아먹으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사람들의 삶이 되게 단순하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들은 삶은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은 많은 생명체들이나 땅의 비밀, 광범위한 지식을 알고 있고 나름대로 되게 풍부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괜히 가가지고 이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고 하려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목숨 걸고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기 자신, 이 사람들에게는 그 문화가 되게 소중한 거라니까요. 그 문화 자체가 되게 소중한 거라니까요. Sadly, 슬프게도 this remains true. 그 자신들의 문화를 지키려고 싸운 것은 사실로 남아 있습니다. as 뭐뭐 할 때에도 the final tribal peoples get overwhelmed by people. 그 마지막 부족 사람들이 압도되어질 때조차도 사람들에 의해서, 근데 뭐 하는 사람들이래요? who value, 가치를 두는, 돈에다가 가치를 두는, 무엇보다요? 인간성보다 돈에 더 가치를 두는 사람들에 의해 이러한 부족 사람들이, 마지막 부족 사람들이 압도되어질 때까지 또 이게 사실이었다. 그들은 목숨 걸고 싸웠다라는 거죠. 이렇게 옛날 방식을 고수하면서 살고 있는 이 부족이 있는데, 뭐 백인들, 이 뭐 사업가라든가 이 사람들이 가서 밀어버려, 저 사람들 뭐 다 죽이던지 뭐 이런 식으로 명령을 내렸을 때 이 사람들은 목숨 걸고 싸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 문화, 어떤 컴퓨터라든가 자동차 이런 문화가 뛰어난 거고, 너네 이 단순한 문화 의미가 있냐? 이러면서 무시한 거잖아요. 그래서 짓밟으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목숨 걸고 지키려고 했다. 그걸 봤었어도 그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문화는 굉장히 소중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We are living in their end time. 우리는 그들의 종말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우리 문화가 더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들을 무시하면서 이 사람들의 터전을 자꾸 없애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점점 종말되어지는 거고요. extinction, 종말 맞나요? 그들의 종말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말인즉슨 그들의 문화는 조금씩 없어지고는 있습니다. To varying extents, 다양한 정도로 we are all contributing to those endings. 그 사람들의 종말을 키우고 있습니다. 돕고 있습니다. 기여하고 있습니다. Ultimately,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최후에는 마지막으로 our values may even prove self-defeating. 그러니까 자멸적인 defeat, 그러면 패배시키다, 없애버리다, 죽여버리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죽이는 것, 자멸, 그러니까 스스로 멸망하는 것임일 겁니다. 우리의 문화는요. self-defeating, self-destructing 이렇게 써도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문화, 우리의 가치는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이 옛인류의 문화를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이런 원시적인 문화를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이러한 우리의 문화의 모습은 우리의 자체로도 이제 자멸을 하게 만들 것입니다. 되셨죠? 다시 한번 좀 요약을 할게요. 좀 어렵네요. 다시 보니까 현대 인간들의 문화란 기계나 비행기, 팝 이런 최신식일 겁니다.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이 문화가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라니까요. 최근 200~300년 동안에만 만들어진 문화고요. 그 전에, 훨씬 전에까지도 몇십억 년 동안 인간의 문화는 돌, 나무, 뼈다구처럼 단순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는 아마존이나 이런데 그런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부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문화하고 비교를 해보면 너무 단순해 보이는데 그렇다고 무시하지 마라라는 겁니다. 왜 무시하냐? 우리도 2, 300년 전에는 그런 식으로 살았었는데 왜 무시를 하냐?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현재 우리 문화가 좀 이상한 거다. 이건 좀 비약적인 거고 이건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가 그렇게 뭐 대단한 건 아니다. 업신여기고 무시하지 말아라 라는 말로 끝이 났네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38번까지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8번, 오, 이것도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근데 알고는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Liquids are destructive. 액체는 파괴적이다. 액체는 helpful. 도와주는 게 아니고 액체는 파괴적이다. devastating. 이것도 파괴적이다. 그러니까 써놓으세요. 이런 정도의 단어는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액체는 파괴적이래요. 오씨, 액체가 파괴적이야. 이상하죠? Forms feel soft. 폼은요, 이게 거품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침대 매트 아니면은 침대 위에 있는 베개 이런 것은 그냥 폼이라고 합니다. 물렁물렁하죠. 폼은요. 갑자기 있다가 훅 누르면은 푹 들어가고요. 푹신푹신한 거 이거는 부드럽습니다. 푹신푹신합니다. 왜냐하면 they are easily compressed. 쉽게 압축되기 때문이에요. 이 침대에 있는 매트나 베개 이런 것들은요 쉽게 압축되기 때문에 부드러운 느낌이 듭니다. 말랑말랑한 느낌이 듭니다. If you jump onto the foam, 그 침대 매트리스에 점프를 해보면 you will feel it give beneath you. 일단은 beneath you는 괄호로 묶으시고요. 당신 아래에서 당신은 느낄 겁니다. 그게 휘는 것을 느낄 겁니다. 여기 지금 그냥 딱 보면 여기 뭐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give가 원래 주다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주다가 아니라 휘어지다. 여기 지금 튀다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이거 휘다, 휘어지다라는 뜻이거든요. 휘어지다. 밑에서 휘어지다. 기부 사전을 찾아보면 진짜로 휘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선생님 이신데 그러면 gives s 붙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면 feel이 우리가 지각동사잖아요. 오형식. 그러니까 당신은 느낄 겁니다. 그것이 즉 매트리스가 휘는 것을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그쵸 목적어가 동작을 할 때 앞에 지각동사 할 때는 동사 원형을 쓰잖아요. 그렇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투부정사 쓰면 안 되는 거고요. s가 붙어 있어도 안 되는 거죠. 문법적으로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I feel someone touch my hair. 안 쓰셔도 되는데 feel 쓰면 이 목적어가 동작하는 것을 나는 느낍니다. 나는 느낍니다. 목적어가 동작하는 것을. 목적어가 하는 동작을 지각동사나 사역동사 할 때는 동사 원형으로 쓰는 게 있죠. 투부정사 쓰면 안 되죠. 그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되셨죠? 근데 일단은 뭡니까? 액체는 파괴적이야. 이 베개 같은 폼, 매트리스는 압축이 잘 되기 때문에 부드러워. 침대에 한번 띄워보면 침대 밑에서 그게 윙 이렇게 휘어가지고 힘을 압축해서 받아주는 것을 당신은 느낄 수가 있어. 아시죠? 여러분들 베개 같은 거 이렇게 있을 때 베개를 손바닥으로 팡 치면은 팡 함과 동시에 쑥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힘을 흡수를 하죠. 그렇죠? 얘네가 압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리퀴즈는 그러지 않습니다. 액체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 보니까 컴프레션, 압축을 하지 않는다. 혹은 앱솔브를 하지 않는다. 이 충격에 대한 앱솔브가 뭡니까 여러분들? 앱솔브 B를 쓰면 흡수죠. 근데 명사는요. 얘를 B로 안 쓰고 P로 쓰거든요. absorption 이렇게 해가지고 흡수. 힘에 대한 흡수를 액체는 잘 하지 않습니다. 이건 좀 그런가? 죄송해요. 액체가 힘 흡수를 하긴 하지. 근데 압축을 안 하죠. 압축을 해서 힘을 한꺼번에 받진 않습니다. 대신에 액체는요, flow합니다. 흐릅니다. 죄송해요. 앱솔 좀 쓰지 마시고요. You see this in a river. 강에서 당신이 이걸 볼 수 있습니다. Or when you turn on the tap. 탭은요 수도꼭지를 틀 때 볼 수 있습니다. 물이 흐르는 거를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거죠. 또는요 당신이 스푼을 사용을 해서 커피를 휘 저을 때 액체가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액체는 흐르죠. 이건 다 아는 사실이죠. When you jump off the diving board, 다이빙 보드에서 당신이 뛰어내릴 때, 그리고 hit the body of water, body는요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물덩어리.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이빙에서 뛰어내리면 아래 뭐 있어요? 물덩어리 있죠. 수영장이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뛰어내릴 때 거걸 칠 때 the water has to flow away from you. 당신으로부터 물은 흐르면서 멀어져야 됩니다. 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냥 몸에 물이 묻은 채로 뚝뚝 떨어진다가 아니라
물은 갈라져야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비켜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비집고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액체가 이렇게 있어요. 수영장에 이렇게 있다. 여러분들이 점프를 해요. 그러면 이제 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물이 어떻게 돼야 돼요? 물이 갈라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만약에 여기 책상에다가 물을 한 바닥을 쏟았어. 내가 쏟았어. 그 다음에 만약에 펜을 밀어본다라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물이 갈라지면서 펜이 지나가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물은 흘러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갈라져야만 한다. 비집고 들어갈 수 있도록요. 어떤 사물이 물을 비집고 들어갈 수 있도록 물이 비켜놔야 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식으로 흘러야 한다라는 겁니다. 흐른다라는 것은 그 공간을 마련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물이 비집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근데 그런 때에 물의 플로잉은 흐름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시간이 걸린다. 시간이 걸린다. 그러니까 몸에서 막 물이 묻었을 때 흘러내릴 때 시간이 걸린다 그런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되게 찰나의 순간이지만 시간이 걸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if your speed of impact, 당신의 충격 속도가 더 크다면, 굉장히 크다면 그 물은요 won't be able to flow away. 그러니까 흐르다가 아니고 비켜나지 않을 겁니다. 충분히 빠르게 비켜나지 않을 겁니다. So it pushes back at you. 그 물은 당신을 밀어낼 겁니다. 일단은요 fast enough, 문법적으로 enough fast가 아니고 이거 두 개 바꿔 쓰면 안 된다는 거죠. fast enough로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충격의 속도가 훨씬 크다면 물은 갈라지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속도가 훨씬 크다면 물은 당신을 밀어내게 될 겁니다. 이거 주제문이에요.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세수대야 아니면 싱크대에 물을 한 바가지 받아보세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거를 손바닥으로 엄청 세게 팍 칠 거야. 손바닥으로 팍 칠 거예요. 그러면 칠 때 한번 쳐진 다음에 그 다음에 손이 물 안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충격을 한번 받잖아. 그쵸? 어떤 베개 놓고 손바닥으로 팡 치면은 충격이 바로 흡수가 팍 되죠. 왜냐면은 이 베개가 압축이 바로 순간적으로 되기 때문에. 근데 물을 받아놓고 손바닥으로 빵 치면 한번 얘가 튕기는 느낌이 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손이 물 안으로 들어가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물은 이렇게 자리를 내주고 갈라지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당신이 충격하는 그 충격의 속도가 물이 갈라지는 시간보다 더 크다면, 그 속도가 더 크다면 그러면은 물은 잘 비켜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물은 당신을 밀어내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손바닥이 아픈 거예요. 물이 있을 때 손바닥으로 세게 팡 치면 손바닥이 아프잖아요. 그게 물이 당신을 밀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더 설명하지 않을게요. 자, 모르겠으면 또 질문하시고요. 그 다음에 it is that, false that, 블라블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 강조 구문입니다. 지우셔도 되고 그냥 보셔도 되고. 그래서 그 힘입니다. 뭐 하는 것이 당신의 피부를 찌르는 것은 그 힘입니다. 피부를 찌른다라는 거는 조금 웃긴 거고 당신의 피부를 치는 것은 바로 그 힘입니다. 여기서 그 힘은 뭡니까? 물이 당신을 밀어내는 그 힘이 그 힘 때문에 당신의 손바닥이 아픈 겁니다. 애지 당신이 뭐 할 때 벨리 플롭을 수영장에다가 할 때 수영장에서 배치기 할 때 배로 떨어지면 다이빙 할 때 배로 떨어지면 배 엄청 아프잖아요. 막 내장 파열되고 이러는데 그거는 물이 이제 밀어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물이 비집고 들어오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그때 걸리는 시간보다 더 빠르게 사물이 치고 들어오면 물이 밀어내는 힘을 가지기 때문에 이제 아프다라는 거죠. 그리고 makes falling into water from a great height, 굉장히 높은 곳에서부터 물 안으로 떨어지는 것을 만듭니다. A를 like B인 것처럼 만들다가 되겠죠. 굉장히 높은 곳에 떨어지는 것을 콘크리트에 떨어지는 것처럼 만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 그렇구나. 가끔씩 이제 비행기 같은 거 타고 가다가 밑에 바다예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비행기가 고장나도 나는 만약에 뛰어내린다면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살지 않을까? 이런 단순한 생각을 했었는데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바다에 빠지게 돼도 그냥 땅에 떨어지는 거랑 똑같다고 하네요, 여기서. 그쵸? 너무 순간적으로 물을 치기 때문에 물이 비켜나기 전까지, 갈라지기 전까지는 땅이 밀어내기 때문에 그냥 땅에 떨어지는 거랑 똑같구나. 몰랐네요. 더 incompressibility, 비압축성이죠. 아까 compression이 압축이었잖아. 근데 in자가 붙었고 ability가 붙었으니까 비압축성.
물이 비압축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압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흘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흐르는데 시간이 또 필요하고요. 그것은 또한 왜 뭐가 뭐 하는지입니다. 파도들이 그 치명적인 힘을 가지는지 이유입니다. 자, 레살 데들리를요 레살로 바꿨을 수 있고요. 치명적인이고요. In the case of 쓰나미 아시죠, 여러분들? 그 뭐라 그러지? 지진 난 다음에 헤일 나오는 거요. 큰 파도가 몰려오는 거. 일본 말이긴 한데 이게 고유명사처럼 돼 있기 때문에 영어도요 이렇게 쓰나미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왜 they can destroy buildings and cities, 이 빌딩들과 도시들을 왜 그 파도들이 부술 수 있는지이기도 합니다. 컴마 동사인지 뭐뭐 하면서 뒤집으면서 자동차들을 굉장히 쉽게 뒤집으면서, 그러니까는 물에 흐르는 힘 혹은 비압축성 똑같은 건데 이게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거죠. 액체는 충격 시에 압축성이 아닌 흐르는 비압축성인데, 그러니까 흐른다고 비압축성하고 똑같은데 흐를 때 걸리는 시간보다 더 큰 충격을 가하게 되면 그 충격을 물이 밀어내기 때문에 때리는 듯한 고통을 돌려준다. 그렇죠? 물은 충격이 됐을 때 그걸 이게 비집고 들어갈 때 시간이 걸리는데 그 속도가 너무 빠르게 되면 물이 밀어내게 된다. 그렇죠? 고통을 돌려준다. 자, 액체는 비압축성입니다. 그리고 액체는 fluid, 유동성으로도 바꿨을 수 있어요. 액체는요, fluid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자, 되셨죠?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